현재 비트코인 ETF 운영 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금 펀드를 추월하면서 코인 시장의 글로벌 자산 시장의 자금을 모두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그리고 파생상품 ETF의 순자산 규모가 186조 원 규모에 육박을 했는데 이게 금 ETF 운영 자산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이거든요.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게 불과 11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반면에 금 ETF는 출시된 지 무려 2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2004년 11월에 처음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 이 20년 된 ETF를 태어난 지 11개월밖에 안 된 비트코인이 이겨버린 겁니다. 그만큼 금이 갖고 있는 상징성 자체가 작지가 않은데 금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고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치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자산입니다. 금의 가치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정해진 게 아니라 수세기 동안 쌓여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이 금의 가치를 처음으로 추월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로 비현실적인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비트코인이 그걸 해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리플이 비트코인 ETF의 흐름에 합류를 하면서 리플 코인의 500% 폭등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사람이 블룸버그 수석 ETF 전문가거든요. 에릭 발추나스라는 사람인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맞출 정도로 통찰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이번에 에릭 발추나스가 뭐라고 했냐면은 내년 리플 ETF가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암호화폐 ETF 붐이 시작될 전망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결합된 ETF가 출시된 다음에 리플 ETF가 출시될 거다. 이런 코멘트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번 불장에서는 이전 사이클과는 다르게 반감기 전에 신고가를 갱신했었거든요. 그 배경에는 ETF 승인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1월 11일에 ETF 승인이 됐고 3월 달에 1억 원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이게 기관 자금의 힘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었던 물량을 차익 실현하면서 살짝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불과 2달 만에 6천만 원대에서 1억 원으로 60%가량 폭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당 ETF를 통해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에 리플 ETF가 출시가 되면 이게 그대로 리플에 적용이 된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리플 코인 4시간봉 차트 보시면은 강세 깃발형 패턴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11월 말부터 쭉 상승했다가 일시적으로 횡보 하락 조정을 받았고 지금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패턴의 강세 깃발형 패턴 일명 플래그라고도 하는데 이 패턴이 확인됐다는 것 자체가 리플이 현재 상승 압박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3,700원짜리 돌파에 성공을 한다면은 그대로 2017년 고점이었던 4,900원 돌파하는 랠리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5,000원, 6,000원 정도는 그대로 뚫고 올라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리플이 2021년 불장 고점은 이미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위에 악성 매물들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ETF 기대감이 해당 매물대를 돌파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TF가 정말로 허황된 소식이 아닌 이유는요. 미국의 SEC 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캐롤라인 크랜쇼의 재지명한 표결이 또다시 취소가 됐기 때문인데요. 크랜쇼 같은 경우에 SEC 위원장이었던 게리 갠슬러가 사임한 이후에 새로운 위원장으로 등장한 인물인데 이 사람도 갠슬러만큼이나 강력한 반암호화폐 인사입니다. 실제로 갠슬러의 최측근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로비 그룹이 스탠드 위드 크립토를 비롯해가지고 신암호화폐 진영의 극심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트럼프가 직접 미국 SEC 위원에 대한 재지명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도 코인 시장을 밀어주고 있는 트럼프가 반암호화폐 대표로 부상하고 있는 크랜쇼를 재지명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SEC 위원장이 친암호화폐 인사로 지명이 된다면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SEC와 리플의 소송도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과는 별개로 리플 ETF가 먼저 승인되는 시나리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이더리움 ETF를 신청하고 증권성과 ETF 승인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더리움이 증권이든 아니든 ETF가 승인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리플에도 적용될 수가 있고 소송 같은 경우에 절차상 정리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서 리플 ETF가 먼저 통과돼서 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년에 암호화폐 ETF 열풍에 리플이 합류하면서 500%대 추가 상승 랠리까지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리플 ETF 하나로 어떻게 500% 상승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미국 달러 기준으로도 원화 기준으로도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현재 10만 6천 달러, 하나로 1억 5,700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 이렇게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장외 거래소인 OTC 마켓에서도 꾸준하게 잔액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20일 이후로 무려 4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줄어들었는데요. 이 장외 거래소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장외 거래소는 일반적으로 기관들이 거래하는 곳입니다. 기관들은 업비트, 바이낸스 이런 곳에서 거래를 하지
가능하지 않아요. OTC 마켓에서 따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요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 OTC 마켓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OTC 마켓에서 물량이 빠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대로 기관들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관들의 수요는 결국 ETF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관들은 규제 문제도 있고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다 보니까 주로 ETF를 통한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즉 ETF라는 상품 자체가 기관들의 거래 창구가 된다는 뜻이고, 장외거래소에서 잔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ETF를 통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ETF가 승인된다면 대규모 기관 자금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리플 폭등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리플 정말 이제부터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 영상 통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에서 이런 시장 상황과 리플 이슈 관련해가지고 즉각적으로 분석해서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온체인 지표를 분석해봤을 때 내년까지도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 관련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지표는 지난 사이클과 이번 사이클을 비교한 패턴인데 비트코인의 4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고, 회색선인 첫 번째 사이클 같은 경우에 1년도 안 돼서 시즌이 종료가 됐고, 주황색 두 번째 사이클은 2년 정도 지속이 되면서 더욱더 긴 텀의 상승장을 가졌습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이 세 번째, 네 번째 사이클인데 최근 두 번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대략 3년 정도 진행이 됐고요. 각각 100배 그리고 200배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검은색 점선이 이번 사이클인데 상승분을 보시면은 아직 저점 대비 6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난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상승분 자체가 높지가 않고요. 기간으로 따져도 아직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빨간 박스 분만큼은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아직도 강세장 중간에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지금 장기 보유자들의 미실현 순손익 지표인 NUPL 지표를 살펴보면은 현재 시점이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NUPL은 투자자가 보유한 코인을 매도할 때 수익인지 손실인지를 따지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 현재 가치가 고평가가 되어 있고 낮으면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0.5가 넘으면은 상승장 안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현재 0.5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0.5를 넘어서가지고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은 그때가 이제부터 유포리아 단계라고 해서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알트코인 불장에 임박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서 내년까지 쭉 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스닥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은 사상 최고치 돌파 완료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가 우세하면서 살짝 눌리긴 했지만 나스닥, S&P 500까지 여러가지 미국 주요 증시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고요. 8월달에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급락이 있었지만 해당 낙폭 빠르게 회복한 이후에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시장도 현재 우상향 추세에 있고 지금의 상승장은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장으로 전환될 조짐 그리고 시그널 같은 것들이 전혀 없거든요. 물론 우상향 추세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흐름에서의 상승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수익 실현 극대화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코인 과연 뭐가 있을지 분석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서 분석드렸던 온도코인 같은 경우에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고, 최근 트럼프의 디파이 대열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는 흐름 타면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불장 물량 늘려나가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코인들은 바로 이더리움 삼형제인데요. 왜냐하면 1월달에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을 허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가 그동안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ETF의 스테이킹 기능이 제한됐던 건데, 스테이킹 기능이 포함된다면 ETF를 통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최대 5% 정도 수익률을 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이게 바로 이더리움 불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장에서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2위, 알트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역대 사이클에서 항상 이더리움이 오르고 또 나서 찐 알트 불장이 왔었기 때문에 현재 이더리움의 상승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도 이더리움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트럼프발 호재라던가 현재 불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상승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21년 신고가까지 20%가량 남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 꽉 채워준다면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더리움 메타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현재 업비트에 상장된 이더리움 메타 코인 중에서도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그리고 이 두 코인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 원조 이더리움인 만큼 항상 이더리움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창업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에서 가장 성공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꼽았을 정도로 그 성장성 자체가 우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코인들 지금 눌림목 가졌을 때 포트폴리오 포함하시면은 불장 지나고 나서 200%, 300%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 분명히 상승장 안에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게 분명한 팩트입니다. 상승하는 과정에서 단기 조정과 눌림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때마다 패닉 셀링 하시기보다는 물량 모아나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서는 결정 자체가 힘드신 분들, 제가 영상 통해서 꾸준히 거시경제, 온체인 지표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공부하시면서 이번 불장 반드시 졸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의 시장을 분석해보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거예요. 큰 이슈 발표 나오기 이틀에서 3일 전부터 하락, 조정 구간을 보여줬던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금리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기 전이면은 하락폭 또한 크게 나오는 조정 구간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19일 금리 결정, 그리고 20일 내만여의 날 상당히 큼직한 이슈들을 앞두고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 그리고 단기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시장 자체가 거래량이 많이 상승했고 상승장 분위기에서 이전보다 조정이나 하락폭 자체가 큰 편은 아닙니다. 현재 제가 안내 도움드리고 있는 정보방 브리핑 내용으로도 오늘 시장이 소폭 조정을 받는 것은 맞겠지만요.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조정이라기보다는 19일 금리 결정, 그리고 20일 내만여의 날을 앞두고 눈치 보기 횡보 장세, 그리고 일부 투자자분들은 차익 실현해가지고 현금 보유하는 장세로 읽혀지고 있다라고 적어서 안내 도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차익 실현이라는 건데 한 단가에 많은 투자금을 진입한 누군가들, 그리고 혹은 충분히 수익 실현을 많이 하시고 오히려 투자 시장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해서 수익 실현하시고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현금 비중, 수익 실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지만 이 전략 자체가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투자 시장은 결국에 얼마나 마침표를 잘 찍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가는 걸 보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공포 심리의 추격 매수를 반복하고 지금처럼 조금이라도 조정이나 하락이 찾아오면 리플코인 그냥 3,900원대라도 조금 팔걸, 금리 발표한다는데 현금 비중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안 팔기를 잘했다, 계속 들고 있어야지, 더 추가적으로 매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너무 감정 자체가 휘둘리고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 번씩 바뀐다라는 거예요. 고점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고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다음 패턴이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점이라는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누구나 고점에 매도를 하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고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셔야 되는데요. 딱 한 번 고점에서 매도를 실패하면은 그 다음은 하락의 패턴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을 빗대어 설명드리는 게 아니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고점 구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시고 준비를 하셔야지 마침표를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현금 비중에 대한 강조를 여러 번 드리는 이유도 심리적으로도 모든 자금을 다 들어가고 오르락 내리락 리플 하나의 물방으로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에만 의존하는 매매를 해버리면은 갑작스런 상승이나 하락의 냉정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매수 평균 단가가 500원에서 600원이신 분들 크게 걱정 없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유, 멘탈이 되시겠지만요. 언젠가는 이런 분들도 분명 매도를 계획할 겁니다. 현재 평균 단가가 2,500원 이상이신 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투자 시장에서 당연히 절대 정답은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일부 수익 실현을 습관화하고 내 것을 만들어 놓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승할까봐 걱정이 돼서 못 파는 것만큼 아쉬운 선택은 없을 겁니다. 상승이 더 예상되면요. 한 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분할로 수익 중인 상황에서 분할로 익절을 해놓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찾아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채널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속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역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